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요즘 가장 핫한 비즈니스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고려 아연일 것 같아요. 3조 전의 전쟁, 국부 유출대 경영부실, 1인 1주식 갖기 운동, 이런 각종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이에 이 고려 아연과 관련된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4가지 키워드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기업의 민낯, 이것도 뜯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75년 동업이 깨졌다. 이번 사태로 동업이 3대 이상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어깨의 격언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려아연은 국내 재계 32위인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거든요. 그런데 영풍그룹은 황해도 출신의 장병희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가 1949년 공동 설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 반년 만에 한국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접어야 했지만 피난지인 부산에서 회사를 다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영풍은 1970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석포제련소를 건립했고요. 1974년, 아이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려 아연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문은 동업을 하면서 서로의 영역도 나눴다고 해요. 석포제련소는 장씨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최씨가 이렇게 사업 영역을 구분했다는 거죠. 하지만 동업 정신은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룹 회장은 번갈아 가면서 맡았다고 합니다. 주요 계열사 지분도 대부분 공유를 했고요.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이지만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두 집안이 정말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잘 결합돼 있네. 동업의 표본이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본사도 두 가문이 같이 써왔고요. 두 기업의 직원들도 자유롭게 교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요, 이게 1세에서 2세, 그리고 3세로 넘어가면서 뭔가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3세들이 2022년 말부터 경영 전반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풍그룹의 계열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얼마나 늘어났길래? 현재 영풍그룹의 계열사 몇 개인 줄 아세요? 무려 97개나 됩니다. 97개. 와, 엄청나게 많죠. 너무 많아서 각 계열사가 최씨 일가 혹은 장씨 일가 중 어디와 가까운지 이거 살펴보려면 한참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경영을 맡고 있지만 최대 주주는 장씨 일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핵심 계열사인 선인상사의 경우는 최대 주주가 최씨 일가이지만 경영은 장씨 일가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고려아연, 설인상사, 영풍, 고려아연,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 출자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순환 출자를 하는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적은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두 가문이 아이고 동업을 하면서 이런 꼼수에 동조해 왔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꼼수 영원히 통할 수 있을까요? 특히 꼼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요거 잘만 하면 내가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실제로 최기호 창업주의 손자, 그러니까 3세인 최용범 고려아연 회장이 전면에 나선 2022년부터 뭔가 일이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화, LG화학 등과 고려아연의 자사주를 맞교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거 왜 맞교환했을까? 우호 지분을 확보해서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최씨 일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공동 창업한 장씨 일가 쪽에서는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씨 일가가 회사 돈을 이용해서 고려아연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의심이 이번 추석 직전부터 외부에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 경영진 문제 있나? 장씨 일가와 영풍 이쪽은요 혼자의 힘으로 최씨 일가를 막기 힘들다. 얘네들이 꼼수를 동원하는데 막기 힘들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았다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다. 이제 고려아연 경영 우리가 맡겠어. 이렇게 나섰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은 힘들겠죠. 명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앞서 설명한 대로 75년 동업 정신을 깨고 최 회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최 회장이 본업과 무관한 고위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더라고요. 요게 뭔 얘기냐? 아이고,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쉬운 말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원아시아 파트너스 사모펀드와 관련이 있다, 최 회장이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고려 아연이 수천억대 유보 현금을 원아시아 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했다가 거액의 평가 손실을 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때문인지 고려아연의 지난해 말 기준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1.1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주가가 장부상 청산 가치와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주가가 급등해서 1.56배로 늘어나긴 했지만 고려아연 세계 1위의 비철금속 기업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연간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PBR이 1.1, 1.56. 이거는 너무 낮다는 거죠. 이건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더 이상 회사를 맡길 수 없다. 장씨 일가 영풍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영풍 사모펀드는 문제없나?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최씨 일가가 아니겠죠. 최 회장 쪽도 영풍의 지배 구조와 먹튀 우려를 반격 카드로 내세우고 있어요. 이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이요, 또 하필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MBK와 공개 매수를 결정했다는 거, 이거 도덕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하죠. 국부 유출 논란까지 부추기더라고요. 사모펀드의 성격상 기업의 경영권 인수 이후 재매각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 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계 1위 고려아연 기술력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MBK가 목표로 하는 10조 원 규모의 펀드에 중국 연기금인 중국투자공사가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거 중국 자본이 고려아연 먹는 거 아니냐? 여기 증거가 있지 않아?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우려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요, 이거 단순히 계산해봐도 중국 자본 비율 겨우 5% 정도잖아요. 아니, 이걸 가지고 중국 먹튀를 고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MBK도 고려아연이 한국의 기간 산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해가지고 절대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지 않고 팔더라도 국내 대기업에게 매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 100%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나중에 이거 팔고 난 뒤에 이거 어쩔 수 없었다 발뺌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앞으로의 관건은? 그럼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선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장씨 일가와 MBK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이 SM 사건 때도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잖아요. 아무튼 이들이 제시한 공개 매수 금액은 주당 66만 원. 현재 주가, 그러니까 23일 종가 기준이 주당 72만 3천 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전 9시 25분 현재 주가는 더 떨어져서 70만 3천 원입니다. 아무튼 공개 매수 금액이 현재 주가보다는 낮다는 거예요. 이러면 공개 매수에 응할 주주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공개 매수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독립 리서치 업체인 스마트 카르마는 공개 매수가를 90만 원으로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7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특히 최 회장이 자사주 막교환, 제3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적자는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한화,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을 우분으로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이에 더해 최 회장이 최근 추가 자금을 동원해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또 생겼죠.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기간 연장 없이 공개 매수가를 높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 당초 알려진 24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휴일이 껴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결론적으로요, 최씨 일가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날짜는 4거래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씨 일가가 좀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돈 앞에는 양보 없는 재벌가의 민낯. 여기서 반드시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75년 동업이 왜 깨졌는가? 바로 이 점이죠. 왕조 국가도 아닌데 상속이라는 황당한 제도가 우리 재벌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이런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니, 북한의 3대 세습은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말이죠. 게다가 이렇게 승계하더라도 정당한 지분, 정당한 돈으로 그룹을 지배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꼼수를 써서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그것도 적은 지분만 가지고 그룹을 지배하고 계열사를 늘리는 게 우리나라 재벌들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고려아연 사태도 불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나 갈라지는 모습도 깨끗하지 못해요. 75년이나 동업했는데도 말이죠. 이 고려아연 측이 19일 배임 혐의로 장영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을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의 MBK 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는 혐의라는 거예요. 검찰은 다음날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아니, 75년 전 동업을 시작했던 장병희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 이 소식을 하늘나라에서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에게 물려뒀더니 이런 꼴을 만들다니, 이렇게 한탄하고 있진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